사람은 오래 살수록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지기 쉽다. 세상이 정해놓은 모습대로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인물이 낯설어진다. 자기 삶을 통째로 시험대에 올린 수상록의 저자이자 사유를 삶으로 옮긴 철학자 몽테뉴는 묻는다. 그대는 지금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는가?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쉽게 말한다. 그러나 몽테뉴는 옳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다만 자신을 조용히 살폈고 그 삶을 숨기지 않고 적었다. 남들이 시끄럽게 말할 때 그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타인의 판단이 아닌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일. 그것이야말로 가장 철학적인 용기다. 이제는 당신도 당신의 목소리를 따라가야 한다. 남이 정해준 길이 아닌 스스로 납득한 삶을 걸어야 한다. 첫 번째, 진짜 나로 살기 위해서는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삶이 흐를수록 우리는 타인의 삶을 자주 바라본다. 이웃의 노후, 친구 자식의 직장, SNS 속 남의 여행. 그런 장면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은 자꾸만 작아진다. 비교는 마음을 쪼그라들게 하고 삶을 납작하게 만든다. 몽테뉴는 삶의 기준을 스스로에게서 찾았다. 남의 성공이 내 삶의 해석이 되지 않도록 늘 자기 삶을 되묻고 되새겼다. 비교는 경쟁을 만들고 경쟁은 불안을 부른다. 어떤 이는 말했다. 이 나이에 아직도 남과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나를 얼마나 놓치고 살았는지 보여주더군요. 남이 만든 기준은 결국 남의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남의 성과보다 당신이 납득할 수 있는 하루가 더 가치 있다. 두 번째, 자신을 솔직히 바라보는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을 감추고 싶어 한다. 나이 들수록 체면이라는 말에 더 익숙해진다. 그러나 체면은 마음을 닫게 만든다. 닫힌 마음은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 없다. 몽테뉴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두려움, 망설임, 심지어 우유부단함까지도 그는 있는 그대로 글에 남겼다. 그 솔직함이 오히려 독자의 마음을 열게 했다. 한 여성은 자식 앞에서 늘 당당한 모습만 보여야 한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몸이 아파 눈물을 보인 어느 날 자식이 처음으로 다가와 말했다. 괜찮아요. 나는 엄마가 엄마로 보여서 오히려 편해졌어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세상은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다. 가면을 벗고 나면 숨 쉬기가 편해진다. 세 번째, 진정한 배움은 책이 아니라 삶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배움을 공부로 여긴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지식을 쌓는 것.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배움에 불과하다. 나머지 절반은 삶 속에서 흘러나온다. 몽테뉴에게 철학은 거창한 사상이 아니라 삶의 흔들림을 통과한 후 남는 것들이었다. 생각은 책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그 생각이 몸에 남는 건 실패하고 후회하고 다시 선택할 때다. 한 남성은 퇴직 후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자신보다 힘든 사람을 도우며 그제야 젊은 시절 읽은 문장들이 몸에 스며들었다고 한다. 책보다 사람한테 배우는 게 더 깊더라고요. 살아가는 매 순간이 철학 수업이다. 그것을 느끼는 자만이 삶을 스스로 가르칠 수 있다. 네 번째, 타인의 평가는 진실이 아니라 그들의 해석일 뿐이다. 누군가는 그대를 게으르다 말할 것이고 또 다른 이는 그대가 침착하다고 평할 것이다. 같은 행동에도 해석은 다르고 평가는 흔들린다.
그러니 평가에 휘둘리는 삶은 늘 중심이 없다. 몽테뉴는 타인의 판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이 선택을 납득할 수 있는가? 한 중년 여성은 주변 시선 때문에 오랫동안 하고 싶던 그림을 시작하지 못했다. 결국 붓을 든 날, 이젠 남이 뭐라 해도 내 기쁨 하나쯤은 지켜야죠라고 말했다. 그 말 안엔 인생 후반부를 진짜로 살아가기 위한 결심이 있었다. 세상이 말하는 옳고 그름보다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가슴 속 진심이 중요하다. 5번째, 나이 든다는 것은 나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외로움은 진짜 고립이 아니라 삶이 되묻는 여백일지도 모른다. 이제는 너 자신으로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몽테뉴는 세상에서 물러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데 남은 시간을 썼다. 그는 그것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공부라고 믿었다. 한 남성은 정년 퇴직 후 하루에 한 줄씩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처음엔 쓸 게 없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내 마음을 처음 만나는 느낌이었어요. 인생의 후반은 자기 자신과 다시 만나는 시간이다. 그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라. 6번째, 남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살다 보면 종종 듣게 된다. 왜 그런 선택을 해? 그 나이에 무슨 변화야? 그러나 그런 말은 대부분 자신이 해보지 못한 일에 대한 반사 반응이다. 몽테뉴는 말의 무게를 믿지 않았다. 대신 그는 삶의 납득을 더 중시했다. 이해받지 못해도 좋다. 진짜 중요한 건 그대가 자기 삶을 이해하는가이다. 한 여성은 쉰이 넘어 처음으로 이사를 감행했다. 이유요? 그냥 여기선 숨이 잘 쉬어지거든요. 그 말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지만 자신에겐 분명한 이유였다. 모든 선택은 설명될 필요가 없다. 이해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7번째,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용기도 필요하다. 현대 사회는 늘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한다. 성장해야 한다. 자기 개발을 멈추지 마라. 하지만 때론 멈춤이 더 큰 성숙이다. 몽테뉴는 고요한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생산보다 관찰, 성과보다 반성을 더 높이 보았다. 무엇인가 바쁘게 하는 삶을 살기 전에 어떻게 머무를지 묻는 시간도 필요하다. 한 중년 남성은 은퇴 후 목표 없이 지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시간에 내가 그동안 너무 바빠서 못 본 나를 비로소 마주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다. 멈춘다는 건 실패가 아니다. 삶의 속도를 다시 정비하는 값진 기회이자 대담함이다. 8번째, 나답게 산다는 것은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온을 지키는 일이다. 조용한 하루를 사랑하고 시끄러운 세상에서 물러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몽테뉴는 성취보다 평온을 추구했다. 그는 수많은 인생의 파도 앞에서도 내면의 고요를 잃지 않으려 했다. 한 여성은 어느 날 친구의 연락을 거절했다. 오늘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나를 지키는 날이었거든요. 세상은 결과를 말하지만 삶은 과정 속에서 완성된다. 당신이 지키는 평온이야말로 삶의 가장 단단한 중심이 될 수 있다. 9번째, 익숙한 역할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나가 보인다. 사람은 오랜 시간 같은 역할 속에 머물면 그 역할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된다. 부모, 배우자,
직장인, 자식. 그 모든 이름 속에서 우리는 정작 자신에게 붙일 이름을 잃어버린다. 몽테뉴는 그런 이름들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묻는다. 그대는 스스로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가? 한 남성은 정년 후에도 회사 사람들과의 식사 약속을 계속 이어갔다. 그러다 문득 지금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이 떠올랐다고 한다. 회사의 직함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익숙함은 편안하지만 나답게 사는 길은 종종 낯선 곳에서 열린다. 10번째,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는 사람이 더 단단하다. 삶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사람은 자주 자신을 꾸짖는다.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참았어야 했는데. 그러나 몽테뉴는 자신에게 관대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흔들리는 것도 인간의 일부라고 여겼다. 그 온유한 태도가 오히려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한 여성은 사업 실패 후 오랜 시간 자신을 자책했다. 그러다 친구의 말 한마디가 전환점이 되었다. 이젠 너 자신을 좀 봐주렴. 그 정도 했으면 잘 이겨낸 거야. 자기를 향한 따뜻한 이해는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시작이 된다. 다그침이 아니라 수용해서 삶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11번째,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이가 진짜 관계다. 사람들은 오해받을까봐 설명하고 이해받기 위해 끊임없이 해명한다. 어떤 관계는 말이 없어도 편안하고 어떤 만남은 아무리 노력하고 설명해도 버겁다. 몽테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잘 지켰다. 그는 우정이란 서로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연스러운 신뢰라고 여겼다. 한 중년 여성이 있다. 오랜 친구와의 통화에서 요즘은 그냥 힘들어 라는 말 한마디만 남겼다.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답했다. 밥은 먹었어? 그 말 속엔 설명보다 깊은 위로가 있었다. 설명 없어도 이해가 되는 사이, 그것이 삶을 지치지 않게 해주는 진짜 관계다. 12번째, 진짜 지혜는 불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많은 철학자들은 진리를 추구했지만 몽테뉴는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깊은 지혜가 깃든다고 믿었다. 완벽하려는 사람은 늘 긴장하고 실수에 관대하지 못하며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만든다. 어느 남성은 말했다. 나는 젊을 땐 늘 빈틈을 메우려 했지만 지금은 그 빈틈 덕분에 사람 냄새가 난다는 걸 깨달았어요. 불완전함은 실패가 아니라 인간다움이다. 그대의 흠결이 그대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의 따뜻함이 되는 법이다. 13번째, 이대로도 괜찮다는 말은 결코 포기가 아니다. 몽테뉴는 말한다. 가끔은 그저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현대는 끊임없이 더 나아가라고 재촉한다. 도전, 성장, 극복 같은 말들이 나태를 이긴다며 칭찬받지만 사실 때로는 그 자체가 폭력처럼 다가오기도 한다. 한 여성은 2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나는 언제쯤 나를 괜찮다고 해줄 수 있을까? 이대로도 괜찮다는 말은 게으름이 아니다. 그건 수많은 노력을 통과한 사람만이 비로소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인정이다. 14번째, 결국 삶은 한 사람의 해석이다. 같은 하루를 겪어도 누군가는 불만을 말하고 누군가는 고마움을 느낀다. 삶은 정해진 진실이 아니라 그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이 된다. 몽테뉴는 인생을 하나의 질문지로 여겼다. 그는 늘 자신에게 물었다. 지금 이 장면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한 중년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일이 없으면 초조했는데 지금은 그 시간에 아내랑 걷는 걸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 삶은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누구도 대신 해석해 줄 수 없다. 삶은 결국 그대만의 문장으로 써야 하는 긴 글이다. 15번째, 나를 지키는 일은 결국 덜 해내고 더 이해하는 일이다. 우리는 늘 뭔가를 해내야 의미 있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성과, 결과, 인정. 그러나 삶의 끝자락에서 진짜 남는 것은 무엇을 이뤘느냐보다 내가 누구였는가이다. 몽테뉴는 외적인 성공보다 내면의 정직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말이 아닌 삶 전체가 그 사람의 철학을 증명한다고 보았다. 한 여성은 말했다. 예전엔 하루가 쓸모 있으려면 뭔가 이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하루면 충분하더라고요. 그 말 속엔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해, 그리고 나를 지키는 일이 곧 나를 판단하지 않는 일이라는 깨달음이 담겨 있다. 덜 해내고 더 이해하는 단순한 삶을 선택할 때 비로소 나답게 산다는 말이 설명이 아닌 실감이 된다. 사람은 살아가며 수많은 이름을 부여받는다. 직함, 역할, 평가, 기대, 그 이름들이 쌓이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점점 흐려진다. 그러나 몽테뉴는 그 모든 이름을 벗어놓고 자기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는 인정했다. 삶은 혼란스럽고 인간은 불완전하며 진리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서 그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를 권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일. 당신이 어떤 감정 앞에서 약해지는지,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오래 머무는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며 스스로에게 다시 길을 묻는 일. 그는 성취보다 성찰을 택했다. 누군가의 인정보다 자기 자신을 납득하는 삶을 택했다. 지금 그대를 향한 질문은 단 하나다. 그대는 진짜 자기답게 살고 있는가?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으로. 남들이 옳다고 말하는 길이 아니라 그대의 속도가 허락하는 방향으로. 철학은 먼 이론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 속에서 완성된다. 그러니 이제는 타인의 목소리를 잠시 내려놓고 당신 안에서 들려오는 삶의 문장을 따라가라. 그것이 몽테뉴가 말한 가장 나다우며 가장 인간다운 삶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